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회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멋진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모시게 된 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귀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민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민서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은 저보다 누님이십니다. 나이를 어떻게 하셨죠? 제가 92년생 33살이죠. 네. 모르셨죠? 네. 그런 입장에서 놀랍게도 두 아이의 어머니이시고요. 그리고 NBX라는 뉴발란스의 팀 소속으로서 팀 러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정말 넘사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울트라 마라톤에 100km나 50km 종목을 다 완주를 해내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더욱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임과 동시에 3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 네.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모셔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직접 한번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선입니다.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서울 소재에 있는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행히 올해는 특별하게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벌써? 네.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그 기회로 올해 한 해만 이제 휴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좀 더 열심히 훈련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해까지는 육아와 3교대 근무와 러닝을 병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엔 솔직히 네. 뭐 인터뷰 직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러닝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량 향상에 대해서 사실 네. 뭐 순탄하다면 순탄할 수 있었겠고, 스케줄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현생을 함께 하시면서 러닝의 퍼포먼스를 올리시고 네. 훈련을 하시고 대회를 참여하시고 네.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너무나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멋진 분이시지만, 그렇게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벽을 조금 느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인터뷰 정통이죠.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질문지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 이미 봐버리셨다고 하시지만 한번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편과 달리기, 네. 자녀랑 달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자녀와 달리기. 이유를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이랑은 충분히 앞으로도 뛸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랑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좀 안 하나요? 러닝을? 아직이요. 네, 아직 6살. 좀 어리기도 하고. 네, 좀 어려서. 특히 한국에서 생활체육을 어려서부터 시키지는 보통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조금 뭐랄까, 나중에 커리어를 위한 스포츠 정도를 가르치는 정도는, 특히 좀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저 놀란 게 최근에 네. 강남에서 저는 아이스하키가 유행한다는 얘기 듣고 전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또 그런 걸 노리고 부수적인 걸 한다고는 하지만 뭐 좋은 게 있겠죠. 네, 딴 얘기로 많이 샜는데, 자, 그럼 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팀 NBX, 네. 뉴발란스 팀 소속이시다 보니까 네. 사실 뉴발란스 이렇게 의류와 신발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입장이라 솔직히 좀 진짜 사람으로서 뉴발란스 브랜드 말고
타 브랜드, 이 브랜드 제품을 꼭 사용하고 싶다라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나이키. 오, 사실 나이키가 요즘 좀 주춤했는데 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뉴발란스 팀에 오기 전에 사실 나이키 신발을 신고 이제 계속 기록을 좀 좋게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느낌이 계속 네.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MB 말고 이용한다면 나이키를 한번 또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이키가 국내 런닝판에 힘을 줘서 그걸 누리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 나이키 런 제주 행사가 상황리에 잘 됐다고 네. 해 놀랍더라고요. 담아주신 영상 봐도 힘 좀 좋구나. 네. 나이키의 약진 기대하지만 뉴발란스 같이 힘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좀 이제 개인 기호적인 부분인데 네. 여성분들은 또 이제 사실 런닝하면서 신발도 중요하지만 의류도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생 런닝 의류 공짜 혹은 네. 평생 런닝화 공짜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저는 의류 선택하겠습니다. 저라면 사실 런닝화 네. 쪽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러닝화는 그래도 한 번 사서 제가 어느 정도 마일리가 쌓일 때까지 좀 신을 수 있는데 러닝 네. 의류는 이제 매일매일 바꿔서 입어야 되니까 계속 받고 싶네요. 사용량이 더 많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계절에 따라서도 맞아요. 달라지고 네. 솔직히 또 유행에 따라서도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런닝 요즘 뭐 코어 런닝 코어 해가지고 막 런닝의 패션으로 확장이 되거나 하지만 뭐 결은 비슷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편하고 기능성 좋고 하지만 컬러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심오한 세계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또 이제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네. 평생 한 가지 포인트 훈련만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인터벌을 할 것이냐, 언덕 훈련을 할 것이냐. 둘 다 힘든데 그렇죠. 인터벌 하겠습니다. 네. 인터벌. 인터벌이 사실 또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 올라가신 분들이 진짜 무조건 하시는 훈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로드 레이스에서는 인터벌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뭐 사실 트레일에서도 어느 정도 이 로드에서의 그 빠른 퍼포먼스가 나오면 네.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벌 훈련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트레일 러닝을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100km까지 완주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무조건 인터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네. 민서님께서 정해주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로드와 트레일 둘 다 하시는 입장에서 네. 자, 동아 서울 마라톤에서 입상을 하기 혹은 트레일 제주에서 입상하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것도 둘 다 너무 하고 싶은 입상 중에 하나지만 네. 현재는 로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동마에서 입상하고 보고 싶습니다. 동아 서울 마라톤 사실 그래도 플래티넘 라벨의 마라톤 그럼요. 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면 진짜 이거는 영광이죠. 평생에 남을 네, 그렇죠. 그럼요. 이름도 그 석자가 계속 남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요즘 또 트레일 러닝판이 또 커지고 있고 최고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바로 이제 트레일 제주가 또 어떤 격상을 했다고. 네, UTMB 대회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UTMB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좀 세계적인 권위 있는 트레일 러닝 좀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지금 집중하시는 것에 따른 답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네. 민서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조금 시니컬하지만서도 진중한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러닝을 막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하신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러닝을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 딜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고요. 네. 근데 4년 정도 아이 낳고 휴직하고 좀 쉰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시 복귀를 할 때 저희 선배님들이 워낙 다 예쁘고 출중하시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유니폼을 이렇게 살이 쪄 오신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저도 유니폼을 입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둘째를 낳은 그 상황에서 너무 뱃살이 아니, 아이고.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센터를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크고 또 아이들을 계속 돌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아는 동생이 이런 러닝 크루가 있는데 한번 나가봐라. 근데 그게 새벽 5시다. 갈 수 있겠냐 해서 너무 어찌나 간절했던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유일한 저만의 운동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새벽 시간. 네, 그래서 첫 계기는 사실 유니폼을 입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그 다이어트를 위한 시간이 또 새벽 시간. 그렇게 이제 달리기라는 거를 이제 걷기부터 하면서 이제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4년 이제 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4년 전이면은 이제 런닝 붐이라고 말하기 전이었네요. 그렇죠. 그때 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런닝붐 이전에 해오시면서 하신 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그때는 찐 러너분들이신 분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런닝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네. 큰 각오가 없으면 사실 실행하기가 힘드셨던 그랬죠.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아마 공감하시는 이렇게 좀 시작 사유일 거예요. 보통 뭐 건강, 네. 다이어트 네, 그렇죠. 이걸 가장 많이 꼽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진 결과물로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 이상의 지금 기록 향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은 어쨌건 육아 휴직과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맞물려서 시작은 하셨다고 하시지만 네. 어쨌건 복직도 하셨고 네네. 그런 과정에 있으셨음에도 러닝을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를 해오셨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좀 시간 관리 노하우가 좀 있으셨을까요? 시간 관리는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 달리기가 저의 운동이 되다 보니까 뭔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좀 생겼어요. 습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을 최대한 내가 활용하면 네. 어떤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퇴근하는 시간과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는 시간이 약간 비는 그 틈새를 이제 러닝을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아이들을 픽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밤에 끝나는 낮 2시 끝나는 시간, 밤 10시 끝나는 시간, 새벽 6시 끝나는 시간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낮 2시에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뭐 1시간을 뛰고 4시까지 이제 아이들을 픽업하러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밤 10시에 끝나는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잘 시간이라 남편이 이제 재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1시간 정도 뛰고 집에 들어가서 잔다든지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끝나는 날은 이제 피곤하지만 1시간을 뛰고 자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1시간을 뛰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든지 이런 패턴을 계속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공감하시겠지만 일 끝나고 네. 일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일 텐데 그렇죠. 그걸 이겨내시는 게 엄청난 의지와 정신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원동력이 뭐였을지 너무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몸을 이끌어낸다는 이걸 왜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육아가 힘들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달리기가 해결해 주더라고요. 뭔가 아이들은 혹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육아에서의 스트레스를 달리기를 1시간 하고 오거나 하면 머릿속이 좀 상쾌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비어지기도 하고 더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집에 항상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이 끈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업무는 좀 반복적인 패턴의 업무거든요. 네. 늘 뭐 성과를 내기보다는 네네. 이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일하는 게 있었는데 달리기는 저한테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5km를 뛰는데 다음 날은 6km가 되고 7km가 되고 와 내가 이걸 해냈네라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이런 원동력이 이제 저에게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게 해야 되는 일로서 뭔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네. 해면 나한테 좋은 거니까 너무 좋았어요. 안 하면 네. 손해라는 그런 식으로 마인드 세팅을 해두신 게 네. 아니신가 싶은데 그런 운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주변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던가요? 자녀분들이나 뭐 남편분.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네. 오히려 이제 뭐 엄마가 혹시나 나간다고 할 때는 나가지 말라고 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자고 이제 깨지 않은 순간에 이제 나가기 바빴던 것 같고요. 남편은 평일에는 좀 늦게 퇴근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새벽 시간에 당연히 제 시간을 잠깐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미 자고 있으니까 별 그럴 게 없었고 이제 주말에 이제 잠깐 아침에 나가서 장거리를 뛰고 오는 경우에는 이제 아침밥 먹여주면서 기다려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분 좋게 들어가거나 오늘 이제 잘 하고 왔냐고 묻고 이제 하나의 저의 취미 활동으로 많이 응원해 줬던 것 같아요. 확실히 멋진 분과 민서님께서 멋진 분이시니까 멋진 분과 만나셔서 아이고. 그렇게 좋은 순환이 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미혼이라 사실 그런 환경에 대해서의 이런 결혼 생활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러닝을 해오시고 있지만 사실 그냥 러닝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NBX라는 팀원에 속하기 위해서는 나름 그래도 이렇게 선별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엔 당연히 기록적인 부분도 반영이 될 정도로 출중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기록 향상까지 이뤄내시면서 목표 달성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훈련적인 부분, 아까는 이제 그냥 러닝 패턴적인 부분을 네. 얘기해 줬으면은 훈련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 걸까요? 매일 조깅을 하니까 네. 저도 나름 뭐 거리는 늘어나지만 네. 뭔가 빨라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터벌 훈련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일별로 지금 훈련을 좀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월요일은 조깅을 그냥 하고요. 네. 가볍게. 그리고 화요일은 인터벌을 합니다. 네. 네, 그런 3, 4, 5 저희 이제 동네 크루분들이랑 모여서 아직도 약간, 네. 처음 들어가신 크루에 계속 있으신 그럼요. 거죠? 네. 네네. 그 분들과 이제 모여서 이제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약간의 스케줄을 짜고 화요일엔 인터벌 훈련을 하고요. 또 수요일은 짤막한 조깅 그리고 목요일은 언덕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금요일도 다시 조깅 그리고 토요일은 장거리, 일요일은 다시 리커버리 약간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러닝 휴식일이 없군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건 네.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제 기록과 그거에 비해서 마일리지와 훈련 일정이 엄청 러프한 편이라 휴식일을 엄청 많이 잡기도 하고 너무 잘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시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훈련은 물론 월화수목금토일을 짜놓지만 뭐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한 날은 저도 하루는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으로서 네. 사람 신체가 유지되는 곳에 네. 당연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휴식과 회복에 대해서 네. 뭐 방금 전에는 뭐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한다라고는 하셨는데 네.
근데 좀 그거를 패턴화해서 하지는 그럼 않으시는 건가요? 휴식이나 리커버리? 요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네. 완벽히 정해놓고 쉬지는 않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리커버리 날은 조금 확실히 좀 페이스를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는 가는 것 같고, 웬만하면 이제 매일 조깅을 좀 해보려고는 하고는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저도 마일리지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네, 정도 한 가져가시나요? 300 정도, 300에서 330 정도지, 다른 분들 보니까 막 400에서 700도 달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기겁하실 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맹모 삼천주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이 민서님의 주변 환경이 그렇게 굉장한 거지. 아, 그런가요? 지금 일반적인 네. 지금 환경에서 네. 봤을 때는 일반인이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하면서 월 200을 초과하는 것도 아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거예요. 200, 네. 네, 근데 보통 아마 100에서 200 사이를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300을 초과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아마 대회를 준비하느라 요즘 좀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욕심, 기록 욕심과 포부와 좀 어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훈련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육체시고 그렇게 단련을 몇 수년간 해오시니까 가능한 건데 네. 또 멘탈적인 부분이 또 네. 사실 또 따로 있잖아요. 아, 멘탈이. 그 멘탈 관리를 또 따로 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멘탈 관리 따로 잡니다. 저는 약간 잠을 자야 좀 충전이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래도 네네. 잠이 많은데 사실 새벽 운동을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멘탈 관리라 함은 일단 한번 정말 푹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면 요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것도 다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정말 잠을 꼭 푹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특히 일상생활은 뭐 자기의 패턴화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대회 네. 딱 그 시즌에서의 수면 관리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큰 대회에서 막 3시간밖에 못 자고 갔을 때 그 뭐랄까 몰려오는 피로감 그리고 컨디션 난조 이걸 겪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은 건 또 많죠. 근데 너무 피곤한 날은 정말 푹 자게 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일단 또 잘 먹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잘과 식사. 잘 먹기. 예, 아하. 정말 중요한 거고 기본인데 좀 잘 먹는 편이라 뭘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이런 체형이 유지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의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네. 다른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지금 많이 먹는 거야라고 이제 아닐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좀 그런가요? 대식갑니다. 네. 제가 또 식사를 같이 하거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당하지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MBX를 제가 계속 간접 언급만 해드렸는데 이 MBX 활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팀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좀 궁금함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코로나쯤 이제 이 팀이 원래 계속 유지되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지금 그죠. 최근에 다시 팀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024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팀을 모집을 공고가 한번 났었어요. 네, 지원 자격은 남자는 이미 서브3 주자였고 여자는 한 싱글 정도의 주자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뽑히고 나니 최종 10명이 선발이 됐고 남자 7분, 여자 3분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1회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권은주 감독님과 그리고 김혜미 코치님, 고준석 코치님께 살짝 저희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권은주 감독님께 제마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주마다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목표하는
기록으로 이제 주셔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와. 있고요. 왜냐면 이 10분이 저희가 지금 전국구로 뽑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훈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네, 부분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훈련하고 이제 그거 보고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고 그런가요? 사실 제가 대회장에서 한번 뵈서 짧게 인터뷰했겠지만 네. 했을 때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뉴발란스의 어쨌건 대외적인 홍보와 브랜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바지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미 기량이 높은 분들을 뽑아서 그 기량 올려서 뭘 하겠냐 싶으시겠지만서도 어쨌건 제가 최근에 인증했잖아요. 아무리 뭐 네. 어떻건 간에 잘 뛰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게 또 이제 런닝판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민서님께서도 그에 따라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사실 대회에서의 사람들이 이제 한창 대회철 중에 첫 대회나 네. PB를 노리는 대회들을 많이 가져가고 계신 입장에서 좀 입상을 하시면서까지 하실 정도의 호기록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의 좀 노하우, 본인의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좀 그런 호기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러너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달리기가 정직한 운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꾸준함? 네, 아하. 꾸준함은 정말 이길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로드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산을 뛰는 트레일 러닝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병행도 해보고 로드도 뛰어보고 트레일도 대회도 나가봤는데 두 분야가 같은 듯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질문 주셨듯이 뭐 입상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로드에서는 집중적으로 스피드와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스피드 훈련, 말씀드린 대로 인터벌 훈련과 그리고 장거리를 뛰는 그런 지속주 훈련 네.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게 아마 기록 향상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어필과 다운힐 연습과 상당히 다양한 지면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산마다 뭐 계단 또 뭐 돌밭 뭐 지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지면을 스스로 밟아보고 경험해 보시는 길을 추천을 드려서요. 네. 어필과 다운힐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해주신 말씀이 다 알고 계신 거긴 할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매번 똑같은 조깅만 하고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기량 향상 될 수 있겠지만 그 폭도 좀 작고 더디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다양하게 자기를 괴롭혀주고 단련을 해주면 그러네요.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네. 계속 뭐 언급은 했지만 그러면은 가장 도움이 되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은 잘 안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됐다 하는 뭐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제가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아까 계속 인터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인터벌을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말해 보면은 보통 많이 하는 인터벌이 200, 200, 400, 200 네. 뭐 아니면은 800, 400, 1000 단위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신데 어느 정도의 인터벌을 좀 추천을 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이 목표하는 기록, 뭐 10km 기록이나, 네. 풀 기록에서의 뭐 야소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계속 반복?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 뭐가 됐든 1km도 해보고 800, 400도 해보고 네. 약간 뭐 짧게는 정말 400, 200까지도 네.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도 뛰고 새벽에도 뛰고 저녁에도 뛰어봤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날씨와 시간 환경에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땡볕에서도 우리가 뛰어보지 않았는데 대회 나가면 땡볕에 뛰어야 되고, 그죠. 또 뭐 밤 시간에 울트라 마라톤 같은 경우는 트레일이나 울트라는 밤을 새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희는 진짜 너무 다양하게 뛰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혹시나 경험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정말 공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밤에만 훈련하시던 분이 네. 대회 보통 다 아침이고 네. 로드 기준으로 하면은 그 상황에서 이게 신체 사이클이 맞겠냐고. 맞아요. 네. 내가 기량을 아무리 쌓아 올렸어도 그거에 사이클이 안 맞으면은 기량을 다 나타내지 못할 수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조금 원래는 정오에만 뛰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대회 시즌이 가까워지면은 좀 땡겨보기도 맞아요. 하고 아침에도 뛰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수분께 되게 뻔하지만서도 딱 관통을 하는 정말 소중한 얘기를 잘 들었고요. 지금 뭐 이렇게 뛰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했지만 결국 민서님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의 이 육아를 하시면서도 열심히 달려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육아 러너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조금 뭐랄까 동질감을 가지시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뭐 자유롭게 좀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육아를 하시는 분들 나이가 저랑 뭐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키우고 이제 우리도 조금 뭐 건강을 좀 챙겨볼까 하는 나이가 되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왜냐면 처음에는 다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첫 시작하자마자 고관절이 한번 다쳤었거든요. 네, 출산을 하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기록 향상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천천히 걷기부터 또 1km, 2km 달리기 시작하시면서 땀 흘리는 성취감, 뭐 내가 기분 좋은 그런 러너스 하이 이런 것도 느껴가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육아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내가 체력이 좋아지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육아도 하고 달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놓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인 특성상 경쟁심이라는 게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또 특히 남 시선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민서님께서의 네. 근시일 내에 네. 목표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러닝으로서? 제가 올해 동아 마라톤에서 3시간 6분을 하면서 싱글을 한번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거기서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네요. 그럼 또 이제 서브3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뭔가 주변에 응원도 있었고, 저도 이제 싱글만 하면 제가 이젠 할 거 다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또한 그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뭔가 또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과정이 정말 긴 과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일단 올해 가을 목표는 서브3 달성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 못한다면 내년 동마에서 꼭 달성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코스가 동마가 좋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제마가 네. 작년보다는 코스가 좀 쉬울 겁니다. 바뀌었다고. 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멋진 러너분 민서님을 모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귀감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뿐 아니라 지금 사실 시청하시는 육아 러너분들이시든 네. 이렇게 좀 결혼을 하시고 러닝을 네. 겸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소중한 지금 인터뷰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분을 모셔서 영광이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민서님과 같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닝의 본질을 좀 잊지 않으시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길게 보시고 러닝을 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이렇게 멋진 러너분, 다음에 또 어떤 멋진 러너분을 또 모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서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웠고 감사했고 다음에 또 회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또 네. 뵙게 되면 좋겠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